테슬라 어닝 발표를 앞두고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자, 어제 뉴스에서 약속드렸던 영상이고요. 자,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2부는 이 영상 끝에 멤버십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1부 영상만 들어도 이게 1부 영상이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아시죠?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노이즈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테슬라 어닝 앞두고 뭐 베런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어닝 폭등할 것이다. 뭐 가능성이 있죠. 조금 전에 등장했습니다. JP 모건의 리포트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때문에 테슬라 어닝이 소폭 상승할 것이다. 뭐 뿐만 아니라 뭐 폭망한다, 뭐 폭등한다, 뭐 지금 아니면 말고식의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 천천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실시간이거든요. 서부 시간으로 지금 4시 46분입니다. 어닝 발표 뭐 한 8시간 전이라 보면 되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저녁 4시간이니까 한 8시 46분. 그렇죠? 자, 플랫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 지금 딱 박스권에 이렇게 딱 박스권에 재서 눈치 보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 이번 자동차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이번 달에 그 인도량 발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미주노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이번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일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거든. 투자하지 마라. 계속해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일론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해주는 건데,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테슬라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어닝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치 수장하면서 말아먹은 거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선반영되고 있고요. 오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뭐 자동차 기업지 뭐 리비안, 뭐 루시드, 뭐 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걔네들의 CEO가 일론 머스크 같은 지금까지 행적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걔네들의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상장 폐지됐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테슬라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 아닐까요? 버틴다는 건 뭘까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수급의 원인은 뭘까요? 자, 미주노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파락사. 호재가 나와도 못 올라가면 팔고,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사라. 왜냐하면 악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닝 발표를 앞두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그나마 좀 팩트에 기반한 뉴스들, 그게 뭐 황소의 뉴스든 고면 뉴스든 상관없이 몇 가지 좀 짚어서 저희가 필터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루시드가 테슬라 충전 이용하게 됐다 하면서 막 11% 쳐올리고, 오늘도 뭐 니오도 막 날아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뉴스들 가운데 더 이상 과열 경쟁, 제살 깎아먹기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시진핑이 엄중한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사인 BYD도 이제 암초에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슬라의 악재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판매량이 다시 급락했다라고 어저께 뉴스에서 제가 저희는 드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테슬라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전기차 다른 회사들의 판매량도 많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들은 유독 테슬라만 콕
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필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GM이 10% 급락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야, GM 정부의 막강한 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GM이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랑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테슬라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소송 중에 있는 웬만한 케이스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뭔가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굉장히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뉴스에 침몰되는 테슬라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테슬라의 참 가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이 아니라 수업 때 얘기를 했거든요. 소형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블록스죠, 여러분. 그렇죠? 게이밍 회사.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4월 7일부터 그저께까지 5, 6, 7, 100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블록스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왠지 아십니까? 로블록스가 4월 요때를 앞두고 이렇게 막 개파락하고 막 지진한 어닝 때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로블록스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진짜 늘 하는 얘기가 뭐죠? 확장성의 문제다. 애들 게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쏟아냈거든. 누가? 언론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로블록스는 비웃기려도 하듯 어떻게 됐죠?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번 어닝을 앞두고 뉴스에 함몰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새벽에서 제가 지금 목이 안 풀렸는데 근거 없는 희망회로를 갖고 막 펌핑하는 그 유튜버들 있죠. 무조건 간다. 난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들은.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안 간 거는 뭘로 해석을 할게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걸 얘기를 해야지. 자, 새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번 어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인도량도 아니고 EPS도 아니고 레베뉴도 아니에요. 가이던스도 아니에요. 뭐냐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나마 300불 밑에서 테슬라가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맞습니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장성이 어스틴을 넘어서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다른 도시로 지금 넓힐 계획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수많은 태클과 규제 속에서도 언더독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극복하며 나가는 테슬라의 모습에 시장이 호응하고 반응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 세계 테슬라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이들,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각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저는 테슬라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연예인들이 좀 몇 명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물론 사회면에 나는 거지만 그거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거랍니다. 차라리 잊혀질 바에는 얼마 전에 신지처럼 차라리 조금은 네거티브한 걸로 이슈화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지 깎아먹으면 안 되죠, 연예인들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센티멘트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대표적 기업 하나 알려드릴까요? 도요다입니다. 도요다. 캠리 만드는 도요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뉴스가 좋게 다뤘지만 도요다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 언급합니까? 그게 바로 잊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애들은 잊혀져도 돼. 자,
과연 오늘 어닝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장이 로보택시와 AI 전략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주는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복귀했습니다. 칼같이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것인가. 참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한 1년 전부터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스퀴즈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퀴즈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랬지 스퀴즈가 일어난다고 꼭 얘기 안 했습니다. 무당지를 멈추시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 동생이 테슬라를 팔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최근에 들리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호재 아닐까요? 여러분, 계속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테슬라만큼은 지속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미즈노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치우쳐 있는 겁니다. 저희만큼 테슬라의 희망과 냉정함을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도 없다고 저는 자부심 있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